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최희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인간 조혈 호르몬인 EPO를 생산하는 축셀 시스템의 뇌체액의 메이저 플라즈마 프로테인인 30K 프로테인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트랜스펙션하여 스테블한 셀 라인을 만든 후 그러한 30K 프로테인의 발현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원하는 EPO의 생산성과 그다음에 글라이코실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프리 배지에서 알아보는 그러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물학적 제재인 많은 생물학적 제재인 EPO나 몰레큘러 안티바디, 그다음에 TPA 같은 것들이 초셀 시스템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셀 시스템에서 하는 이유는 이콜라이 시스템에 비해서 그 포스트 트랜스레이션 모디피케이션 과정이 있고,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그 이콜라이 시스템에서는 발현할 수 없는 그런 장 단백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초셀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초셀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많은 응용 가치가 있는 그런 셀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 세포를 키울 경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바로 씨럼인데, 이러한 씨럼을 동물 세포 배양에 사용하게 되면은 물론 그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씨럼 프리로 이 배양 자체를 전환해서 연구하고도 있습니다. 그럼 씨럼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냐면은 동물 세포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이트로젠이라든지 아니면 셀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이런 것에 관여하는 어떤 복합 성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을 첨가했을 때 어떤 고비용과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에서의 어떤 분리정제의 불안함, 그 다음에 컨테미네이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험 프리로 이러한 목적 단백질을 생산해내고자 하는데, 그러한 실험 프리로 갔을 때에는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성장에 저해를 받는다든지 또는 그런 에이파토시스가 일어나서 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그 초셀의 어떤 제네틱 엔지니어링,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극복하도록 하는 연구가 본 연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초셀 배양 시스템은 2페이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그로스 페이지에서는 실험이 들어간 배지에서 세포를 배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양 후 익스포넨셜 그로스에서 프로덕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험 프리 배지, 엑셀 성공이라는 실험 프리 배지에서 프로테인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뇌 나방의 그런 체액의 그 30K 프로테인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 어떤 컨셉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뇌 나방의 어떤 체액인 실콤 히멀리프를 배지에 첨가했을 때, 세포의 어떤 에이파토시스라는 그런 자살 기작이 억제되는 것을 발견을 했었고, 또 대장균에서 그러한 그 뇌체액의 메이저 플라즈마 프로테인에 해당하는 그 30K 프로테인을 리코멘트로 생산해서 넣었을 경우에도 비슷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그러한 어떤 30K 프로테인의 유전자를 셀에 직접 트랜스펙션을 해서 얘네들이 익스프레션을 하게 하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실험 프리로 갔을 때 얘네들이 어떤 중요한 기능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연구에 어떤 착안을 하게 되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런 뇌체계 30K 프로테인이 발현되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EPO가 나오는 어떤 목적 단백질의 어떤 그런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에 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EPO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PO는 조혈 호르몬으로서 인간의 어떤 적혈구 양을 조절하는데, 세계 그 시장은 약 60억 달러 정도의 2000년도에 그런 마켓을 형성했고, 이것은 어떤 암젠이라는 그런 그 바이오 벤처 회사의 어떤 그 신화적인 그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어떤 국내 시장이나 응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본 30K 유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어떤 우리 본 그 연구실의 그 스터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전에는 어떤 그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실콤 히멀림프 뇌체액을 배지에 첨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셀 데스를 막아주고 아울러
어떤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봤는데, 이러한 어떤 그 과거의 연구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런 누에체액의 세포를 어떤 적응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누에체액을 배제 첨가했을 때 역시 그 어떤 세포의 어떤 그 성장에 많은 이니비션을 받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누에체액의 그런 그 프로틴에 해당하는 30K 프로틴, 이 C6라는 것은 그런 30K 프로틴 어떤 서브클론 5개 중에 어떤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K 그런 C6를 발현하는 이 C135-50이라는 것이 바로 그 EPO를 생산하는 그 초셀 라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135-50-30K C6라는 셀 라인을 컨스트럭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간의 벡터인 PCDNA3 벡터에 30K C6를 삽입하여 라이포좀을 이용한 트랜스펙션 방법으로 트랜스펙션하고 그 다음에 실렉션을 통해서 이러한 셀라인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셀라인은 결국 EPO와 그 다음에 30K를 동시에 발현하는 그러한 셀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30K 그 유전자가 세포 내에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T-PCR 메소드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 30개에 해당하는 그 사이즈에서 발견이 되었고, 결국 이 유전자가 셀 내에서 잘 들어가서 잘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개의 그런 프로틴이 어떤 이런 리코멘트 초셀 라인에, EPO를 생산하는 초셀 라인에 그로스 페이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서클이 지금 컨트롤에 해당하는 C135-50, 그러니까 그냥 그 빈 PCDNA3 벡터를 트랜스펙션한 셀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30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로스가 굉장히 컨트롤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더블링 타임은 약 5시간 정도 빠르고, 맥시멈 셀 데시티도 약 2배 정도 더 큰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배양 후 3일째에서 배지를 교환해서, 즉, 시드 후 3일까지는 시럼이 있는 배지에서 키우다가 3일 이후에는 시럼이 없는 배지로 교환을 해주는 그런 2페이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은 배지 교환 후 역시 실험이 없기 때문에 성장에 많은 저해를 받으면서 세포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금방 바이오셀 데시티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30K가 발현되는 시스템에서는, 뇌체계 30K 시스템이 발현되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세포 성장이 배지 교환 후에도 실험 프리인 상황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셀 데시티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났고, 그 생존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각적인 그런 그 레인지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그 그로스 커브를 바탕을 토대로 해가지고 트라이퍼블릭 익스플로전 테스트에 의해 바이어빌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투페이지 시스템에서 3일째에서 배지 교환을 해준 것이고, 그 이후에 바이어빌티가 지금 컨트롤인 경우에는 3일째에서 거의 전멸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급격한 어떤 세포 죽음을 보이는 반면에 30K가 포지션되는 시스템에서는 세포성 그 생존율이 굉장히 늦게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 데스는 그 실험의 확인 결과 에이파토시스에 의한 셀 데스인 것을 확인을 하였고, 결국 이런 에이파토 앞선 우리 프리버스 스터디에서 계속 어떤 이런 안티 에이파토시스 능력이 계속 워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생존율의 증가와 함께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EPO라는 그런 단백질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고, 결국 그것을 우리는 그 R&D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EPO 그 정량하는 킷, 릴라이트 킷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0이라는 시간은 바로 배지 교환 후 배지 교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지 교환 후 이런 프로덕션 페이지에서, 즉 생산 단계에서 그 컨트롤의 경우는 하루에 증가하다가 계속 그냥 어떤 그 생산성이 둔화가 되는, 즉 계속 이미 이때 생산된 것이 그냥 누적이 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프로파일을 보이는 반면에 30K가 발현되는 시스템에서는 꾸준히 EPO의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고 3일 이후에는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EPO 그 액티비티의 차이는 약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2페이지 시스템에서 지금 이러한 그 샘플의 그로스와 바이오빌티와 그 다음에 그 EPO의 생산성을 같이 동일 시간대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 교환 후 지금 30K가 발현되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세포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세포의 그로스가 스테이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티가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세포가 그로스에 대한 어떤 그런 로드를 부담을 떨쳐버리고 나서 EP의 생산성이 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컨트롤은 에파토시스에 의한 셀 그로스의 억제와 그 다음에 다이어트의 저하, 그 다음에 생산성도 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0K 프로틴의 실험 프리미듬에서 이번에는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그런 EPO의 생산량은 배지 볼륨당 생산량이었고, 이것은 단위셀당 생산량입니다. 단위셀당 생산량을 봤을 때 배지 교환의 3일까지는 컨트롤과 30K가 거의 동일한 그런 어떤 생산량을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얘기하냐면은 하이셀 덴시티 컬처에 의한 바로 EPO의 생산성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일 이후에 단위셀당 EPO의 생산성의 증가가 약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셀 덴시티에 의한 그런 생산성의 증가라기보다는 셀 자체적으로 EPO의 그런 고생산성 능력을 가지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EPO의 EPO가 다른 단백질, 글라이코스 프로테인인데, 이러한 30K 발현에 의해서 이러한 EPO의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EPO의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EPO는 3개의 N 글라이코실레이션 사이트와 1개의 O 글라이코실레이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글라이코실레이션 사이트의 말단에는 이러한 S라고 표시된 사일릭 애시드가 붙어 있는데, 이 사일릭 애시드가 보통 평균적으로 11개 내외로 붙어 있고, 이런 사일릭 애시드는 인 비보상에서 EPO의 어떤 액티비티를 결정짓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드레널 일렉트로포레시스를 통해서 생산되는 EPO의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을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PI 값에 의해서 레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에 의해서 다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인 713-50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그런 밴드들이 생겼는데, 이 여러 개의 밴드는 바로 EPO의 가장 말자해당하는 그런 사일릭 애시드가 떨어짐에 의해서 PI 값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약간 줄어들면서 이런 헤테로지니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30K가 발현되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헤테로지니티를 갖지 않고 그건 물론 프로테인 양을 동시에 맞춘 그러한 분석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밴드로서 헤테로지니티가 많이 감소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컨트롤의 경우에서는 PI 레인지가 4.5에서 5.5 레인지를 가지면서 브로드하게 사일릭 애시드가 많이 떨어진 그러한 EPO들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레인지를 가졌고, 디텍터블한 밴드도 약 7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30K가 발현된 시스템에서는 PI 값이 약 4.5 하나로 하나의 밴드로서 이렇게 헤테로지니티가 많이 일수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일릭 애시드가 많이 컨트롤에 비해서 달라붙었는지를 사일릭 애시드에 특이적으로 바인딩하는 액틴이라는 신경을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역시 같은 프로틴의 양을 놓고 했을 때 컨트롤에 비해서 30K6에 이런 사일릭 애시드가 많이 디텍트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결국 이런 사일릭 애시드가 많이 달라붙은 그런 품질이 좋은 모디파이된 그런 EPO를 우리는 이 30K의 변화를 통해서 일으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지금 생산성의 증가와 그 다음에 글라이코실레이션에서 이런 모디파이가 과연 30K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물론 30K 단백질이 발현됨에 의해서 에파토시스가 억제되고, 그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부가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에파토시스라는 무관한 30K만의 특별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또 역시 ATP를 글라이코실레이션과 그 다음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메타볼리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 관점에서 글루코스에서 이 파이브에서 이 락테이트로 가는 이러한 패스웨이로
간다기보다는 이런 TCA 사이클 쪽으로 가가지고 많은 ATP를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프로테인들을 많이 생산해내며 결국 그런 어떤 많이 생산되는 잉여되는 그런 ATP는 결국 어떤 세포의 그로스를 증가시키고 또 그다음에 어떤 포린진 발현에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로스 페이지에서의 어떤 그 ATP 제너레이션의 차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로스 페이지에서는 컨트롤과 30K 모두 다 동일한 어떤 비슷한 바이오리티, 즉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ATP 컨센트레이션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두 개의 어떤 상이한 차이가 보입니다. 즉 어떤 바이오리티는 둘 다 살아있는 셀이고 그렇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세포의 어떤 상태는 이미 틀리다는 것이죠. 즉 어떤 ATP 제너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30K 시스템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그로스 페이지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갔을 때 세포의 성장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실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포린진 익스프레션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페이지에서 그 ATP 제너레이션의 위치는 그런 30K의 영향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프로파일이 지금 바이어빌리티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ATP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보셨습니다. 즉, 이때는 어떤 실험 프리인 생산 단계에서는 어떤 그 에파토시스가 관여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에파토시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ATP의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파토시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의 포텐셜이 붕괴가 되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ATP 제너레이션은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파토시스에 의한 이런 컨트롤 세포의 이런 바이오리티의 감소는 결국 어떤 그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의 감소에 의한 ATP 제너레이션의 감소를 이어졌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것과는 상대적으로 30K가 발현되는 시스템에서는 그 에파토시스에 의한 항에파토시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하되는 그런 그 레이트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상대적인 그 차이에 해당하는 그런 ATP가 결국 어떤 세포의 그로스와 그 다음에 입표 생산성의 증가를 추락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단위 셀당 그 입표의 아까 생산성과 그 다음에 ATP의 그림을 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요 단위 셀당 여기 지금 입표 생산성이 그 비슷한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ATP 이런 어떤 차이가 상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 셀당 입표 생산성에 비슷한 것은 이때는 세포의 그로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로스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입표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은 단위 셀당 생산성은 비슷한 그런 수치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그 생산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그 ATP의 차이에 의해서 바로 어떤 세포 그로스가 이때는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즉 세포 그로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단위 셀당 즉 ATP의 그 차이가 결국 어떤 입표 생산성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결국 우리가 30K를 발현하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하이셀 덴시티 컬처가 가능했고 결국 그것에 인해서 EP의 어떤 프로덕티비티가 인핸스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그런 어떤 EP의 생산성만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글라이코프로테인 EPO의 글라이코션 패턴을 굉장히 잘 모디파이하여 최적화된 그 형태로 모디파이해서 많은 사이레이시드가 달라붙은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떤 그 30K 프로테인의 안티에파토시스 그런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세포 내에서 어떤 ATP 제너레이션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메타볼리즘의 그런 그 모듈레이션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